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차 곡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와 각각의 그래프를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 잠깐 우리가 한번 짚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포물선을 배웠고 타원을 배웠고 쌍곡선을 배웠습니다. 포물선의 그래프를 봤을 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 그려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있었고, X축을 축으로 해서 Y축을 축으로 해서 위아래로 그려지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하는 이유는 포물선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타원은 여러분 어떻게 됐었어요? 원의 찌그러진 형태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좌우로 길어지는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길어지는 형태가 있었죠. 기억이 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AB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때는 A가 B보다 크고 이때는 B가 A보다 큰 경우였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쌍곡선도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좌우로 쌍곡선이 그려지는 경우와 위아래로 쌍곡선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가 A, 여기는 B이기 때문에 용어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쭉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정의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포물선은 하나의 고정된 점과 고정된 직선이 있었죠. 그쵸? 예. 그 둘로부터 어떻게 거리가 같은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때 이 고정된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했고, 이 고정된 직선을 우리는 준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 초점 좌표를 우리는 보통 P, 0으로 잡았었고요. 이 경우에는 또 다르겠죠, 맞죠? 0, P였겠죠, 그렇죠? 예. 준선은 이때는 x 이꼴 마이너스 p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때 준선은 y 이꼴 마이너스 p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정의에 의해서 이 pf와 pH의 길이가 같다. 마찬가지로 pf와 pH 길이가 같다. 라고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 이때는 자, 기억이 납니까? y제곱은 4px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 자, 이때는 이제 xy 위치가 바뀌죠. x제곱은 4py라고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이제 정의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래서 아주 이 p라는 게 중요하다. 초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의, 초점, 이 포물선 위의 점까지 초점에서 거리와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타원. 타원은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점을 마찬가지로 초점이라 했었고, 두 개니까 F와 F'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이때 그 초점을 사용할 때 또 C라는 놈을 데려왔었습니다. C, 0. 이거는 대칭적이니까 마이너스 C, 0이겠죠. 이 C는 B랑 관계는 알 수 없지만 A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예. B와 A 관계도 나와 있고 C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타원의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 이때도 똑같습니다. 그쵸? 예. 어쨌든 간에 타원은 양옆으로 길든 위아래로 길든 간에 식은 하나의 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누가 더 크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x제곱 아래에 있는 a제곱이 더 크냐 아니면 y제곱 밑에 있는 b제곱이 더 크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즉 초점 위치까지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서 초점 위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식은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 B, C 사이에 관계가 있었죠, 맞죠? 가장 긴 A 값이 B와 C 제곱을 합한 거랑 같다. 마찬가지 이때는 B가 제일 큰 값이죠. B가 A 제곱과 C 제곱을 합한 것과 같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죠? C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C가 A 제곱에다가 B 제곱을 뺀 거다. 그래서 큰 거에다 작은 걸 빼면 된다고 했죠. 제곱. 마찬가지 이때도 C 제곱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 큰 게 B니까 B 제곱에다가 A 제곱을 빼는 거죠. 그래서 타원에서 차이는 이 C의 A, B 위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게 거꾸로 여러분이 빼면 음수가 발생하니까 C가 제곱인데 음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여러분의 실수를 사실은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 그 다음에 이런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타원의 정의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 모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쌍곡선 바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입니다. 고정된 두 점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두 점은 또 초점이라고 합니다. 거리의 차라고 했기 때문에 긴 거에다가 작은 걸 빼야 되겠죠. 맞죠? 그럼 반대쪽에 만약에 반대쪽으로 돼 있었다면 이쪽에다가 이쪽을 빼는 거겠죠. 그렇죠? 그 값이 일정하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안 했네요. 그 값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타원은 그 값이 장축이 됩니다. 자, 긴 게 장축, 짧은 게 단축인데 이때는 긴 게 A에 해당하니까 이때의 장축은 2A가 되고 요때의 장축은 2B가 되겠죠. 어쨌든 그 길이의 합이 2A, 길이의 합이 2B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주축을 의미합니다. 주축, 거리의 차가. 그래서 주축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이때는 주축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2A, 요때는 주축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이때 주축은 2B가 되겠죠. 이게 일정한 차의 값과 같은 값이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뺀다. 이 길이에다 이 길이를 뺀 게 2A다 또는 2B다 해서 정리를 저번에 했었죠. 그쵸? 했더니 공식이 거의 흡사합니다.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 똑같죠? 근데 빼기가 나오고요. 좌우인 경우에는 그래프 1, 위아래인 경우에는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식이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쌍곡선은 식이 좀 달라진다. 다만 독특한 것은 이때 모두 다 쌍곡선은 무조건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항상 C제곱이 된다라는 공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ABC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었고 공식은 똑같았고 쌍곡선은 공식에서 차이가 있고 ABC의 관계는 항상 똑같다라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타원의 그래프 모양은 AB의 대소관계로 구별하고 쌍곡선의 그래프 모양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ABC의 관계는 타원은 다르지만 쌍곡선은 항상 같다. 쌍곡선과 타원의 정의는 조금 다르죠. 맞죠?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인 식도 매우 비슷하죠. 그렇죠? 더하기가 빼기로 바뀐 거 또는 1이 마이너스 1인 거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곡선을 한번 짚어봤는데 자 쌍곡선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곡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포물선과 타원은 이렇게 특히 타원은 이렇게 모아져 있고 포물선은 한쪽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쌍곡선은 한쪽으로 모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쌍곡선이란 것은 특이한 성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상황은 포물선의 그래프의 모양을 그릴 때는 여러분이 좀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올라가는데 느낌이 뭔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립니다. 됐나요? 마찬가지 좌우로 그릴 때도 포물선은 그리는데 뭔가 옆으로 가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야 됩니다. 옆으로 가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좀 이따 쌍곡선 얘기할 때 차이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쌍곡선은 여러분이 조금 이따가 제가 가르쳐 줄 거지만 어떤 직선에 무한히 가까이 가는 성질이 있는데 걔를 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해서 점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쌍곡선에서 점근선이 존재하면서 그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좌우로 그려질 때도 이렇게 해서 뭔가 느낌이 다르죠? 어떤 느낌? 이 직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승하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 직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 근데 포물선은 밑으로 많이 가는 느낌이 아니라 옆으로 좀 가는 느낌이 들죠. 그쵸? 그래프의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포물선은 옆으로 가는 느낌, 쌍곡선은 약간 증가하는 느낌. 이 직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보이나요? 그래서 끝처리가 조금 다르고요. 어쨌든 쌍곡선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점근선을 이용해서 그리면 매우 편하게 그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쌍곡선의 성질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에도 용이하고 쌍곡선에서 매우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 점근선이라는 친구를 잠깐 배워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26쪽을 펼치시면 이제 쌍곡선은 특이하게 쌍곡선의 점근선 해가지고 하나의 단원이 더 나옵니다. 그죠? 쌍곡선은 점근선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곡선의 점근선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점근선이라고 하면 어떤 직선,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즉 쌍곡선은 점근선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쌍곡선과 두 직선을 그려봤을 때 또는 이 쌍곡선과 두 직선을 그려봤더니 요 끝처리가 이 끝이 어떻다? 매우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선을 쌍곡선의 점근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쌍곡선이 두 개 존재하듯이 점근선도 이렇게 X 형태로 항상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점근선을 어떻게 구할까? 실제로는 경험적으로 그 값이 어떤지를 구해봤더니 우리가 극한적으로 따져봤더니 무한대로 보냈더니 이 값이 어디로 가지? 라고 조사해보면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공식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쌍곡선 공식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 사실은 여기 1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즉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마이너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어쨌든 이 x, y 아래에 있는 이 a제곱과 b제곱에서 제곱을 떼고 ab를 가지고 온 다음에 a분의 b라고 이렇게 하면 이 직선이 점근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음수인 마이너스 a분의 b도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집에서는 복부호를 써서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쌍곡선에 대해서 점근선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 점근선 중에 하나를 그냥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특정하지 않으면 양수인 점근선을 사용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적혀져 있네요. 아주 작게 적혀져 있죠. 제가 방금 전에 구현 설명했던 말이 아래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니까 어떻게 푸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쌍곡선이 있는데 점근선을 구하라고 하면 이게 a제곱이니까 a는 뭐가 되고 제곱근이니까 4가 되고 양의 제곱근만 구합니다. 4니까 b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분의 b라고 했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점근선이다. 자, x 성분이 항상 밑에 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울기에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x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2가 되니까 약분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 즉 2분의 1x와 마이너스 2분의 1x가 점근선이 되더라.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령은 이게 다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쌍곡선을 그리는 요령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7번이 숙제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하냐면 점근선을 구합니다. 구했죠? 2분의 1x.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한번 제가 백지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러면
그려보는 걸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도 이미 했지만 이게 16이니까 양의 값을 우리가 a가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제곱이 4니까 마찬가지로 b의 양의 값을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점근선은 어떻게 된다? a분의 bx가 돼서 결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된다고 했죠. 그쵸?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2분의 1x를 그립니다. 2분의 1x. 2분의 1x는 x가 2개 증가할 때 y가 1개 증가하죠. 그래서 양쪽 사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2, 1 박스를 그립니다. 2, 1 박스를.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주축의 값이 4기 때문에 여기가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2고요. 그쵸? 엄밀하게 하면 4, 2 박스를 제가 그린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A 값과 B 값을 지금 약분해서 2분의 1x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AB 값이 들어오는 그 가상의 직사각형을 여러분이 그립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리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샤프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연한 걸로 그렇죠? 매우 연한 선으로 점근선을 직접 그리세요. 사실 직선을 자로 그리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 대략적으로 그래서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꼭지점을 지나겠죠, 맞죠? 이 원점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점근선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나서 쌍곡선의 특징은 항상 주축의 거리가 꼭지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좌우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었다면 위아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주축을 하는 이 꼭지점을 항상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러면서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곡선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쭉 선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마찬가지 대칭성으로 이렇게 조금 제가 너무 붙었네요. 요렇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따라간다. 마찬가지 따라간다. 이 점을 붙을랑 말랑 한다. 라는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방정식을 분석해서 AB 값을 구한다. 그쵸? 1번.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세 번째, 점근선을 그래프를 그립니다. 맞죠? 그래프를 그린다. 근데 어떻게 그린다? 중요한 것은 AB 값이 X축과 Y축에 포함된 가상의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준다는 겁니다. 그쵸? 여기 A 값을 쓰고 A 값, 여기 B 값이 되는 직사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3- 기억이 되겠죠, 맞죠? 그려주고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어떻게 이 꼭지점들을 연결하면 되니까 점근선이 그려집니다. 자동으로.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추가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주축의 거리 때문에 항상 이 직사각형의 X축의 교점, 그렇죠? 직사각형과 X축의 교점이 이 꼭지점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쌍곡선이. 그래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이 점근선에 붙듯이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려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크게 AB 값을 구해주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점근선을 직접 그리고 쌍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리는 요령이 AB 값을 가지는 직사각형을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좌우인지 위아래인지 확인한 다음에 주축의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7번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7번을 잠깐 여러분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힌트를 드리면 항상 정의는 정의대로 풀어야 됩니다. 타원과 쌍곡선의 끝값은 항상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식입니다. 다만 A제곱이 안 보이네. 그쵸?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A제곱이 1이죠. 그쵸? 없는 거 만들 수 있죠. 분수.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는 1 마이너스 1이 아니죠. 얘는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되게? 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게. 그럼 이 16을 나눴으니까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16분의 y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타원은 AB의 대소관계가 필요하지만 쌍곡선은 같아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다만 끝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얘는 1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A제곱, B제곱을 찾아서 AB를 구해서 정분선의 방정식 그리고 얘네들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배울 것은, 자, 제가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을 한번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기억하라고. 추가적으로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미 2차 함수, 1차 함수, 죄송합니다. 평행이동을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던가 기억을 해보시면 식의 구조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평행이동은. 먼저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평행이동의 정의는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X축 방향으로 또는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축 또는 Y축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겹쳐지면 우리는 평행이동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합동이라는 얘기를 한 번씩 씁니다. 똑같이 겹쳐질 때. 그래서 평행이동된 그래프는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생겼겠죠. 그렇죠?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을 이루고 있는 개수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구성 요소가. 그럼 뭐만 바뀌냐? x라는 놈이 평행이동한 만큼 x가 뭐 양의 방향으로 이동했다, 음의 방향으로 이동했다에 따라서 x 빼기 a,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x 빼기 a 형태로, 그다음 y도 y 빼기 b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서 a가 음수 또는 양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도형의 이동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점의 이동은 더하기 2면 더하기 2로 나타내집니다. 그런데 도형의 이동은 플러스 2를 이동했지만 실제로 식에 반영되는 것은 플러스 2가 아니라 그렇죠. 반대로 마이너스 2로 반영이 됩니다. 그 이유까지 얘기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있어야 되고, 원래 여러분이 도형의 이동 배울 때 XY 관계가 있으면 바뀌어진 평행이동된 상황에서 X'와 Y'의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식은 똑같이 XY지만 실제로는 바뀐 식은 X-Y-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반대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X 대신에 X-M으로 Y 대신에 Y-N으로 책에서 NM이라 되어 있네요. 그렇죠? MN이라고. 그래서 제가 AB가 아니라 MN으로 바꿔 말씀드리는데, X 대신에 Y 대신에 X-M과 Y-N을 대신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신 넣는 형태로 우리가 평행이동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프적으로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보면 평행이동에 대한 도형의 방정식이 이렇게 이동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x 관계식에서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으로 바꿔 써주는 걸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x가 x-m이 되고 y가 y-n이 될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x-m이고요. 얘는 y-n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식을 써놓고 보니까 x- 있고 y- 있고 거기다 제곱 또 붙고 하면 여러분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평행이동을 마친 상태일 때는 그 대시 점 기호를 없애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점 기호가 사라지다 보니까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으로 표현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점이동은 이동 관계에서 도형의 이동은 이동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반대로 적용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있는 여러분 관계를 보고 있죠, 그렇죠? 예, 관계를 보고 있으면, 자, 원래 있던 이 포물선 관계식 중에 하나만 쓴 겁니다, 맞죠? 하나만. 요 놈에서 y 대신에 y-n, x 대신에 x-m,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타원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xy 대신에 이렇게
바꿔 써준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구조 a제곱, b제곱, 1을 이거는 바뀐 게 없어요. 부호관계도 전혀 바뀌지 않아요. 쌍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xy 대신에만 바꿔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지만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마찬가지 이 경우에서도 어떻게? x제곱은 4py의 경우에도 이 x 대신에 여기 x-m 요 y에다가 y-n을 대신 집어넣어주면 평행이동한 형태가 된다. 즉 이 그래프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된 형태가 된다. 그림은 모양은 그대로다. 그래서 평행이동했을 때 가장 우리가 대표성을 띌 수 있을 만한 게 포물선은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을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타원도 이 꼭지점 4개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또는 이 중심, 타원의 중심이 이동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원래라면 0,0이 중심이었는데 m,n이 중심이 되겠죠. 꼭지점이 m,n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주축의 중점, 주축이 정 가운데 지점인 이 부분이 m,n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상의 x축과 가상의 이 y축이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실제로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이따 볼 건데,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식이,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의 식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가 바뀌었을 뿐이지, 평행이동하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때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28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한번 알아봐라 라는 겁니다. 이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근데 여기 보면 포물선이라고 힌트를 줬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안 줍니다. 힌트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이 2차 곡선이 어떤 도형이고, 이 도형의 꼭지점이나 초점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걸 먼저 한번 볼 건데요. 2차 곡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사실은 설명을 했죠. 그 내용을 여기 다시 한번 살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XY에 대한 2차식인데, 일반적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인수분해도 되지 않아야 되고요. 제가 첫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도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죠. 예를 들었었죠. 맞죠? AB가 둘 다 0이 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CD, EF 모두가 0이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기 때문에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AB가 만약에 양수일 때. 그래서 조금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제약, 참고사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라든지, 특히 이런 경우에 이게 되면 음수가 되겠죠. 맞죠? 도형으로 나타낼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는 0이 돼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직선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다 뭐다? 2차 곡선이다. 근데 그 2차 곡선이 전부 다 뭐다?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된다. 결정적으로 이 A나 B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무조건 뭐가 되겠다? 거의 포물선에 가깝겠죠. 포물선이 되겠죠. 맞죠? 아마 그때는 또 이 XY 관계가 좀 더 달라질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문제 7번, 8번, 9번이 1차적으로 숙제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나와 있는 전체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 중단은 학습 점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본 문제랑 이런 것도 조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살짝 넘어갔지만 예제 3번을 한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이시나요? 네, 보이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포물선이라고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근데 힌트를 주지 않더라도 y제곱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눈에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한번 표준형인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즉 x에 관련된 애만 모으고요, y에 관련된 애를 모읍니다. 근데 이 상수가 상당히 거슬리죠. 그쵸? 그런데 얘를 완전 제곱으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숫자들이 있죠. 맞죠? 지금 바로 여러분이 그 숫자만큼을 잘라줘도 되고요. 아니면 일단은 이 숫자를 x에 관련된 숫자 이외의 숫자를 모두 다 넘겨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면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 플러스 1이 필요하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죠. 자, 얘를 이항하고 x만 남아있을 때 필요한 상수만큼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쪽에 더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좌변은 완전 제곱이 되고요. 자, 우변은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2죠. 이만큼이 여러분 공통인수로 나오겠네요. 그쵸?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래라면 x제곱 이꼴 4py 형태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x-1의 완전 제곱이니까 이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평행이동을 해서 그렇지. 그죠? 그런데 오른쪽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4 곱하기 어떤 수 곱하기 요렇게 2를 이렇게 나타내주면 명확하게 구별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다? 원래 이 식은 x제곱 이꼴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y라는 포물선이었는데, 그죠? 즉 우리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p 값이 2분의 1인데, 그쵸? 그런데 얘를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조금 옮길게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또 1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그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p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평행이동하기 전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초점은 어떻게 된다? 초점은 2분의 1,0이었겠죠? 잠깐만요. x제곱이 나오네요. 미안해요. y제곱 이꼴 4p x일 때죠. 그쵸? 그래서 미안해요. y축에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은 0,2분의 1이 되겠고요. 그쵸? 그럼 준선은 같은 맥락에서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을 겁니다. 그쵸? 이런 포물선이었다.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i는 이 i이기 때문에, 그죠? 이 i죠. 그쵸? 이 i는 어떤 i다? 이 i는 얘를 평행이동한 i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초점과 준선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면 옮겼으니까 F'라고 할까요? 예. 초점은 1만큼.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도형의 이동은 마이너스 1. 부호를 반대로 쓰지만 여기는 이제 순수히 점이란 말이에요. 점. F라는 건 점이죠. 맞죠? 점을 1 옮겼다? 그러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1. 더하기 1.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동된 이 도형의 초점은 1,2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준선은 어떻게 되겠다? 준선은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이것도 더하기 1 하면 되죠. 맞죠? y는 2분의 1이 준선이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책에도 보면 이렇게 설명이 장황하게 돼 있고 초점은 1,2분의 3, 준선은 y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2차 곡선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평행이동까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문제를 쫙 풀면서 한번 복습으로 정리를 해보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중단원 학습 점검의 문제들을 몇 문제 찾아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